네, 이런 악부 장르는 악부 민요의 형태로 특히 한대 시가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선 에제는 이 황제인데 음란한 노래가 늘어나자 악부를 폐지한다라는 기록이 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악만 남겨가지고 교묘악, 우악, 이 교묘악이란 왕의 어떤 그 황실에 관계된 어, 여러 행사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뭐지 사당, 예, 황실의 사당에 가서 행하는 그런 음악에 관련된 거, 그런 음악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황실 행사에서 춤을 동반해가지고 음악 활동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한서 예문지에 뭐 이런 편의 악부 민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름만 전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단 몇 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음란한 노래에서 이 음란하다는 것의 정의를 사실은 조금 내리기가 어려워요. 현대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음란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남은 게 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아하고 춤을 동반했기 때문에 조금은 느린 템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당시의 춤이라면은 약간 느리게 그런 춤사위가 펼쳐지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런 템포의 음악이 결국은 살아남고 이런 것들로 봐서 반대되는 음악 그러니까 템포가 조금 빠른 음악이나 어, 이 아악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악기가 있었을 건데 다른 악기를 써가지고 만든 노래 뭐 이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안 시기에 오게 되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민요를 체록하는 행위는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악부 관청이 역사서에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부라는 관청이 이때 폐지가 되었던 게 부활이 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서 이 악부의 일을 맡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악부에서 했던 일들이 계속 계승이 되어서 민요를 체록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후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 동안 때의 악부 민가 이렇게 채집된 수량이 서한 시대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부가 악부시로 발전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후대로 갈수록 악부체의 시를 모방하기도 하고 새로운 악부체의 시를 창작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음악하고 분리해가지고 그죠? 노래만 부른다든가 이게 음악하고 분리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노래하고의 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그런 가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예 그냥 문학성으로서 문학적으로 가치만 있는 가사말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하고는 분리가 되는 현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 악부시라고 이제 순수 악부시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악부의 그 분류를 조금 보셔야 되겠어요. 광무천이란 사람이 11세기에 악부 시집이라는 이런 편찬서를 내 가지고 그때까지 전해지는 악부 시들을 전부 모아놨거든요. 이게 총 12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12가지 종류니까 이걸 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데 요거 제목을 보시면 사실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밑줄 친 부분만 한대 악부인 거예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예, 약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면은 처음에 교묘 가사 악부 폐지하는 데서도 살아남았던 그 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묘자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요런 거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어떤 묘당 같은 데서 제사 지낼 때 황실의 어떤 그런 행위하고 관계된 음악의 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후대에는 연애를 하고 사냥을 나가서 이게 사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이것도 이제 황실의 행사이니까 한대 이후에는 요런 부분들도 약간 요거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런 가사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과사는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 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악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악기는 뭐 가야금, 우리나라 가야금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그 뭐야 이렇게 음, 우리나라 악기로 치면 태평서 같은 거 있죠. 피리 같은 거 이런 거 부는 악기에 맞추어서 만든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것도 이제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황실 행사하고 관계된 거겠죠. 그런 건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는 이 어, 뭐야 약간 다른 형태의 관악기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만든 노래 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횡치 가사로 한대 이후에 나온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화 가사 이게 이제 빨간 걸로 한 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상화 그러니까 서로 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래다 보니까 위에 것들에 비해서 간단한 노래예요. 조금 이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문을 볼 건데 간단한 건데 이제 사랑 노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담겼다든가 아니면 노동요들 그죠? 그리고 민간의 의식에 관계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화 가사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후대에 문인들이 특히 이제 요거 비슷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위에 것들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인들이 흉내내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어, 악부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청상곡사입니다. 이 교묘하고 고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의 악부시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상화가사하고 청상곡사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어떤 창작성이 드러나는 그런 문학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대에서 밑줄 친 부분이 한대 악부라고 했죠. 이런 거 무곡, 금곡 같은 거는 보시면은 음악에 맞춰 가지고 예, 춤추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예, 요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가사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가야금 어, 중국에는 이제 가야금이 없겠죠. 여러 이제 중국의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부르는 어, 어, 맞춰 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런 음악 곡조의 형태예요. 가사가 이제 원래는 없었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대에 여기 맞춰가지고 가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곡 가사,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뭔가 이게 요거는 이제 왕실 행사와 관계되어 있죠. 요건 이제 민간의 어떤 활동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잡곡 가사는 뭔가 하면 잡이라고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문학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게 이제 한대에도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밑줄 쳤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근대 곡사는 뭐냐면 이제 근대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수당대에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잡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 약간 따라가는 뭔가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작가 오게 되면 한 대에 악부시를 빌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도 이제 약간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거는 신악부사로 해서 신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알 수 있듯이 요게 이제 어, 이런 형태가 점점 문학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11세기 이제 전부 채집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대의 것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이 정도로 해서 12종류 악보 시집, 그러니까 악보에 관계된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어,
개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한의 악부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교묘가사, 고치곡사, 상화가사 이 정도가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악부가 많지가 않아요. 교묘가사 중에서 특히 이제 뭐가 전해지냐면 방중사 몇 곡, 교사가 몇 곡, 요게 이제 전해지는데 이게 방중사학은 이제 황실에 관계되는 당산 부인이라는 사람이 지어서 종묘의 행사에서 어, 쓰던 그런 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는 사마상이 아시죠?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부작가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경우에 맞춰가지고 가사를 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져가지고 이제 채집이 되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어, 중앙에서 달아왔기 때문에 시경하고 초사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학체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고치곡사를 보시면 이제 다릅니다. 이거는 군중에서 부르던 노래 묘가가 남아 있습니다. 묘가가 남아 있고요. 이제 전성남하고 상야를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실 건데 이런 것들은 군중에서 부르고 그런 노래다 보니까 요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불규칙한 어떤 형태가 드러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전성남이 이제 유일하게 전쟁에 관계된 군중에서 부르던 노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고 나머지는 민간가에서 전래한 청신한 작품 좀 보시면은 애정에 관계된 그런 작품이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화가사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죠. 형식이 자유롭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군중에서 불렀던 건데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노동요에 해당하는 아니면 어떤 민간의 어떤 여러 행사에서 쓰이던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형식이 자유롭고 간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청신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부터 전성남하고 상야하고 해로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서한의 악부가 어떠했다라는 거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저는 잠깐 준비를 하겠습니다.